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110페이지의 균형 가격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을 이제 다 배우셨기 때문에 우선은 Y축은 가격에 대해 있고 우리가 X축은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묶어서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P0 가격이 상당히 비싼 때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5개를 소비한다. 비싸니까. 근데 생산자는 비싸니까 많이 공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훨씬 많네요. 그래서 이 크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초과 공급이 초과된 것을 말하는데 이 수요량은 자, 이 가격이 상당히 높은 P0에서 수요량은 5개고 공급량은 몇 개죠? 우리가 100개다 보니까 얼마가 더 많다? 우리는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95개가 더 많죠. 이때를 공급이 초과되었다는 의미에서 초과 공급이라고 하고 우리 시장에 재고는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은 재고죠. 그래서 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을 벌이죠. 자, 공급자 간의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또 가격이 상당히 낮은 우리가 P1이다. 가격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을 때는 싸니까 생산자는 몇 개? 10개만 생산하는데 싸니까 소비자는 100개를 또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또 수요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또 초과 수요라고 하죠. 수요가 초과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를 했더니 수요량은 우리가 100개인데 공급량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 수요가 초과되었다.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수요자 간의 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죠. 즉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해서 소비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죠.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인데 이 균형을 이퀄리브리엄해서 약어로 E로 표현합니다. 균형점을 E로 표현하는데 이 균형 우리가 상태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데 이때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란 말을 써요. 균형 가격. 그리고 시장에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없앤다. 청산,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균형 가격을 또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균형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 또 이 균형 상태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죠. 균형 상태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인데 자, 그러면 균형 거래량인데 수요량도 50개, 공급량도 50개가 되는 거죠. 이 균형 거래량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자,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요.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이 수식,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26회, 28회, 30회, 31회 계산 문제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항상 균형이란 용어가 시험 지문에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갖다 놓고 우리는 푸시면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때 균형 상태, 요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다.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 균형점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변하죠. 수요의 여러분이 우리 배우셨던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요인,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 우리가 변화를 했을 경우,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경우에 우리는 균형점이 이동하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묻는 문제를 시험에 계속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11페이지에 균형점의 이동이 나오죠. 자, 이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 또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자, 거기 보시면은 우선은 뭐가 나오죠?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다. 자,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다.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는데,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다. 자, 최초의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이 점이 우리는 최초의 균형이다. 최초의 균형. 자, 우선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교차하는 점이 최초의 균형이죠. 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이제 수요만 변한다. 자, 여러분 수요만 변할 때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여러분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최초의 균형에서는요. 수요량도 10개, 공급량도 10개 같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가 10개에서 20개로 넣어. 공급은 10개인데 수요량이 20개면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이 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우리는 가격은 최초의 균형보다 오르고 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또 이번은 가격이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소비자의 이 기호, 선호가 우리가 변해서 선호가 감소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이 점, 수요 곡선 파란 것과 흰 것 만나는 이 점이 새로운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 같은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들면요. 공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을 하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은 감소하죠. 자,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또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여러분, 요 관련해서는 25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데 균형 가격 하락인데 균형 가격 상승으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인데 이 점이 바로 뭐죠?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이 점은 새로운 균형. 자, 우선은 최초의 균형과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 새로운 균형,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죠. 자, 비교를 한다. 이 최초의 균형과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이 균형 가격이 이렇게 뭐 상승, 하락 이런 균형 가격이 얼마나 변하느냐, 또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요 묻는 문제, 계산 문제든 이론이든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화하는 문제.
자, 일곱 번째로 중요하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하는 문제. 26회, 28회, 30회, 31회는 계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 최근에 26, 28, 30, 31회 시험에서는 이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25회라든지 19회, 뭐 25회라든지 또 27, 우리가 8, 9회, 27, 8, 9 이런 것은 말로, 이론으로 출제했다는 거. 그만큼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에 또 내용이 나오죠. 자, 112페이지에서는 이런 형태죠. 이번은 자, 우리가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2번은 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진 상태에 이게 균형이에요. 최초의 균형이죠. 자, 2번은 수요가 변화가 없어요. 수요가 변화가 없을 때, 자, 여러분이 건축 기술이 향상이 돼서 생산비가 절감돼서 이전보다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으로서 공급이 더 많아지면은 수요 공급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더 많아지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거래량은 증가를 하죠. 자, 또 생산비가 상승해서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량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은 또 감소하죠. 자, 이 관계죠. 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고, 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중간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가 나오죠. 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를 보면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를 보면은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요의 증가, 그리고 공급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요의 우리가 감소 또는 공급의 감소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수요 공급이 이렇게 동시에 변하는 경우인데, 항상 이럴 때는요, 부등호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부등호 방향,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잘 보고, 또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죠. 자, 이렇게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를 잘 보시고, 이럴 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면요, 항상 앞에 거,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 부등호 있죠? 이렇게 부등호가 주어질 때는 요 큰 거, 부등호 중에서 큰 것 기준해요. 여러분, 부등호가 주어지다.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면요, 큰 것 기준해요. 큰 거.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위에 요럴 때는 어떻게 수요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때는 요 앞에 것 기준, 큰 것 기준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요게 결론. 그러니까 부등호가 주어지면 큰 것 기준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내용이 28, 29에 2년 연속 출제를 했습니다. 말로서 출제를 했겠죠. 그만큼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럴 때는 밑에일 때는 어느 거, 밑에일 때는 어느 거 기준. 자, 밑에일 때는
공급이 증가, 큰 거, 요것보다 요거죠. 큰 것 기준.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요게 결론이지. 예? 그 무슨지 알겠죠? 큰 거.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할 때는 큰 것 기준, 부동호에서 큰 것 기준에서. 그럼 네 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으면요,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왜? 증가가 똑같으니까. 예? 균형 상태에서 수요 공급이 똑같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꼴을 때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네 꼴을 때는 변하지 않아요. 네 꼴을 때는 변하지 않는다. 네 꼴을 때 여기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예?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고, 이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 거? 이때는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거. 예? 있어. 하여튼 네 꼴가 나오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서 항상 큰 것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 요것은 19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19회 시험에 출제를 했을 때 공급의 증가, 또 요것은 어떻게 돼요?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인데 부동호가 이렇게 주어지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결론이겠지. 그럼 또 요 파란 요걸 때는 어떻게 돼?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죠. 공급의 감소를 기준했을 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지. 네 꼴을 때는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질문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요 기본을 알면서 이것을 이용할 때는 부등호일 때, 여러분 부등호가 주어질 때는 큰 것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큰 것,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항상 이 부등호일 때는 큰 것 기준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네 꼴일 때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걸 알면은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4페이지에 그 4번에 보시면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이 얘기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수평선. 예? 수평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도 수평선. 자, 수평선이 주어질 때는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인데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자,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거래량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또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평선,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 관련해서 요 왼쪽 그림이 또 30회 시험에 정답으로 또 출제했죠. 왼쪽 그림 또 30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나오죠. 자, 수직선. 23회 시험에 또 나왔죠. 자,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주어졌죠. 자,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이죠. 최초의 균형. 자,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변화가 없죠. 왜? 우리는 수요량이 고정된 수직선이니까 거래량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을 하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된 수직선이니까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자, 그래서 또 수직선 형태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균형, 거래량은 또 불변, 변하지 않는다. 자, 수평선.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또 우리가 수직선일 때는 또 23회 시험 형태 또 출제를 또 했었죠. 또 그 외에도 많이 출제를 하는데 하여튼 수직선, 수평선 예외죠. 수직선, 수평선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런 경우 나온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 자, 115페이지로 오시면은 수요가 또 5번하고 6번은요. 최근에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다. 여러분 5번과 6번은 최근에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는데, 자, 5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5번은 이 얘기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네. 자,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죠. 이게 최초의 균형이 되겠죠.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여기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은 상승해.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일 경우에 우리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오르고 거래량은 약간 증가합니다.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이 증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은 약간 상승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이번은 우리가 수요가 감소한다. 자,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또 뭐일 경우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많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약간 줄어들어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은 약간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대폭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뭐일수록 우리는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급하죠. 자,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할수록 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또 거래량 변화폭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여기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여기는 덜 크다. 덜 크게 변화한다. 네, 그래서 항상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게 변화하고 여기는 덜 크게 거래량은 덜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돼요. 이건 비탄력적에서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그러면 탄력적은 가격의 변화폭은 덜 그리고 거래량은 더 크다. 탄력적은 요 반대로 가면 돼요. 탄력적은 이 내용 반대로 가면 돼요. 비탄력적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6번 볼까요? 자, 6번 그림을 보면은 이번은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 그리고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죠. 자, 공급 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자, 우선 비탄력적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많이 하락을 하죠.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비탄력적은 많이 하락하고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약간 증가.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약간 하락을 해요. 자,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비탄력적은 또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약간 줄었는데 가격은 더 크게 많이 상승하고,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면서 가격은 약간 상승하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최근에는요, 요거죠. 요 5번과 요 6번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에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다. 최근의 흐름은 여기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우리가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을 출제할 때는 여기서 정답 많이 묻고 또 계산 문제 있죠. 출제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좀 두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죠. 자, 여러분 31회 시험에는 경기 변동도 한 문제, 거미집 이론도 한 문제인데 여기서 올해는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에서 한 문제 출제가 예상돼요. 작년엔 두 문제 나왔는데, 자, 경기는 경제의 활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경제 활동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인데, 자, 이 경기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것이 우리 반복적으로 순환이 된다는 의미에서 경기 우리가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 또 하죠. 자, 이때 여러분이 우선 알아둘 것은 이게 경기 추세선에서 자, 이렇게 계속 경기가 반복이 돼서 우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가장 높은 이 점을 우리는 정점, 정상이라고 하죠. 피크, 경기의 변동의 정점, 정상이고, 여기 경기의 바닥이죠. 이 경기의 바닥을 우리는 저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고 해요. 경기 변동의 진폭. 이 정점과 이 정점 사이의 이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경기 변동의 주기, 정점, 저점, 진폭의 용어를 우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변동을 우리 무슨 변동이라고 하냐면 순환적인 경기 변동. 자,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불황으로 가고 올라가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 되겠죠. 4개, 하나, 둘, 셋, 4개의 순환 국면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번주와 미첼의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4개의 순환 국면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16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우리가 상승, 하강을 반복되는 현상이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그리고 경기 변동의 특징, 관련된 내용, 거미집 이론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